네, 어차피 고등학교 운영계열처장 박동기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많이 덥습니다. 이제 뭐 곧 장마가 온다라고 하고 어쨌든 날이 많이 더운데 날이 많이 덥고 그다음에 북한도 조금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여러 가지로 조금 쉽지 않지만 좀 잘 해결되겠죠. 오늘은 그 대장전망 내암이랑 비침습 방광암 관련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글자가 날라갑니다. 사실 대장전망 내암에 대한 대장전망 내암 진단비에 대한 보험금 분쟁, 그다음에 최근에는 방광암, 비침습 방광암에 대해서 진단비 분쟁이 좀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손사분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비침습 방광암에 대한 진단비 수임 건수가 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대장 전망 내암 진단비니 비치슨 방광암 진단비니 자궁경부 이용성증 그런 관련한 진단비 이런 것들이 혹시 문제가 생기시면은 손사나 나중에 소송을 하시든 변호사 선임하시든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보험사가 당연히 줘야 될 것을 안 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긴 한데, 근데 실제 일반 소비자가 의료 지식도 없고 그다음에 보험에 대한 전문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보험 전문가를 상대해서 보험금을 받아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몇십만 원짜리 좀 소액 같은 경우에는 떼쓰고 이러면은 보험사에서 민원 방지 차원에서 민원 관리팀장이나 이런 사람이 자기네 이제 전결로 해서 조금 소액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에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합의약서 같은 거 받고 지급을 해주는 경우가 조금 있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커뮤니티나 이런 데는 그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걸 받아는 것처럼 우기면 준다라는 걸로 잘못 와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단위가 몇백만 원 넘어가고 몇천만 원 이렇게 되는 것들은 본인 소비자가 사실 이걸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손사분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셔가지고 보험사를 상대를 하시는 게 우선 좋습니다. 제가 오늘 대장전망 내암이나 비치슨 방광암 진단비를 좀 들고 나오면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먼저 대장전망 내암이 뭔지 조금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이게 이제 소비자는 병원에서 대장암 진단 받았다 이러면은 보통 C18에서 20이 이제 대장암 진단 코드인데, 이걸 이제 의사분이 이제 수술했던 의사분한테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보험금 청구를 하면 당연히 예를 들면 내가 암 진단비가 3천만 원 있으신 분이면 보험금 청구를 하면 3천만 원 다 당연히 받는 줄 알고 있죠.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는 이거 대장암이 아니라 대장 전망 내암이라면서 이거 10%만 자기가 생각했던 거에 10%만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300만 원만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게 속 터지고 이해가 안 되죠. 자기는 분명히 대장암 진단을 받았고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보험금 청구를 하니까 암이 무식이 안에까지 안 왔어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거절하니까 미치고 갖다 뛸 노릇이죠. 그럼 대장전망 내암이 뭐냐 그러면 저도 의료인도 아니고 소산의 그런 분들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상식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여기 상피색 고층이 있고, 그 다음에 점막 고유층, 그 다음에 점막 하층, 점막 근층, 밑에 점막 근층이에요. 저도 가끔씩 헷갈립니다. 근층이 있고, 그 밑에 점막 하층. 이렇게 해서 이게 암세포가 여기까지 점막 근층까지는 세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밑에 점막 하층까지는 암세포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는 별도로 우리가 대장 전막 내암이라고 해서 이 해당되는 전막 내암은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제자리암 진단비를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제자리에 있다는 거죠. 밑에까지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 대장전방내암 진단비는 제자리암 진단비를 지급을 해야 되니까 보통 일반 우리가 그 예전에 암보험 상품들은 이런 그 제자리암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의 10에서 20%만 보상을 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액으로 막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보험 청구를 하면 이 대장전방 내암으로 그 주장을 해서 소비자에게 소액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사실 의료 현장에서 의사분들 그 의사분들 판단할 때도 조금씩 이게 뭐 전방 내암으로 볼지 아니면은 그냥 C18에서 19, 20 되는 그냥 일반 대장암으로 볼지 의사분마다 조금 그 판단하는 게 다를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단 많이 생긴다는 대장전방 내암 진단비. 제가 갑자기 목이 가까워요. 대장전방 내암 진단 코로나 아닙니다. 대장전방 내암 진단비에 대한 분쟁이 이렇게 해서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대장전방 내암 진단비가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최근에 이제 방광암에 대한 또 공부 분쟁이 또 지금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방광암을 청구를 했는데 당신은 그 방광암이 아니라 비침습 방광암이라고 해서 제자리암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암의 10에서 20%만 지급하는 그거에 해당되니까 보험금을 다 줄 수 없다라는 분쟁이 최근 이 방광암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또 뭐냐? 그럼 요거는 비치스 방광암은 뭐냐? 요거는 요 위에가 이행 상피 세포층, 그 다음에 고유층, 그 다음에 점막 하층, 그 다음에 근육층. 요 비치스 방광암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여기에만 있다는 거예요. 요 밑에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이행 상피 세포층, 여기에만 있는 거를 비치스 방광암이라고 해서 요거는 그 제자리암 진단비로 지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암의 10에서 20%만 지급한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분쟁이 워낙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장전방 내암 진단비나 비치스 방광암 진단비나 이게 이제 일반암의 10에서 20% 소액으로 지급되게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보험사 입장에서는 조금 소액으로 막으려고 할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병 걸린 것도 억울한데 보험금까지 안 준다고 하니까 분통이 많이 터지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일단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고, 이미 가입하셨던 보험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고, 대신에 아직 암보험을 뭐 추가로 좀 보완을 하고 싶으시거나 암보험 가입하지 않으셨던 분들 중에 나는 뭐 대장전방 내암이 질환이고 무슨 비치스 방광암 진단비 이런 것들 좀 머리 안 아프고 딱 내가 생각했던 걸로 지급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비침습 방광암, 그 다음에 대장전방 내암을 그냥 그 약관에 별도로 규정을 해서 일반암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급하는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의 규정으로 이 비침습 방광암을 지금 예를 들면 뭐 2천만 원 준다. 일반암도 2천만 원 주고, 그 다음에 대장전방 내암도 2천만 원 주고, 대장암도 2천만 원 주고, 이런 걸 약관의 규정상 비치스 방광암 대장전방 내암 진단비를 2천만 원 준다라는 상품을 선택해서 가입하면 이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 암 진단비를 좀 보완을 하고 싶다, 암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것 같다 해서 보완을 하실 분은 이런 논란이 있을 상품을 아예 가입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논란이 없을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지금 있으니까 그걸로 선택을 하시라. 그거에 대한 문의는 또 별도로 주시면 제가 안내를 드리고요. 그렇게 오늘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그 대장전방 내암 진단비랑 비치스 방광암 진단비 지금 현재 실무상 보험금 분쟁이 좀 많이 있고, 그런 분쟁에 휘말리신 분들은, 일단 소비자분들은 혼자 해결을 하기 힘드시니까 성사분이나 변호사분이나 해서 도움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암 보장을 좀 더 보완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예 이걸 별도의 규정으로 진단비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고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